1학기 학부모 상담, 학부모님과 깊이 있게 만나는 첫 시간이면서 아이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1학기 학부모 상담을 잘 진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추쌤과 가필쌤의 신규쌤 상담소입니다. 오늘은 학부모님과 깊이 있게 만나는 첫 번째 시간인 1학기 학부모 상담에 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총회를 통해서 공식적인 첫 만남을 갖긴 했지만요. 저희가 학부모님과 깊이 있게 만나는 첫 만남은 1학기 학부모 상담이라고 할 수 있죠. 네,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예요. 우리 자녀가 어떤 친구들 만나고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을까 궁금하시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부모로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선생님께 이런 점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다 또는 도움을 요청드리고 싶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학기 학부모 상담을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을지 상담 준비 과정은 2단계, 그 상담 진행 과정 5단계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준비 1단계, 사전 상담 진행하기입니다. 사전 상담 진행하기 관련해서는요, 학부모 사전 상담과 학생 사전 상담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학부모 사전 상담 관련해서는요, 가정으로 사전 상담 질문지를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전 상담 질문지를 보내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학부모님들께서 상담에 오시는 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시기 때문에 상담을 교사가 준비하는데 매우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요? 먼저 첫째, 상담 희망 시간입니다. 보통 3개 정도를 받아두니까 일정 조정이 용이하더라고요. 또는 학부모님께서 안 되는 요일이나 그 시간만 알려주시면 또 일정 조정에도 편리한 부분이 있어서요. 선생님께서 편하신 방식으로 선택하여 안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님께서 생각하는 아이의 특징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의 장점이나 강점, 좋아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성장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아이의 교육과 관련해서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특히 좀 어려워하는 과목이 있다면 사전에 미리 좀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겠죠. 수학을 어려워하는 아이라면은 수학 활동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좀 어려워한다.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미리 요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학생 사전 상담으로 넘어갈게요. 학생 사전 상담은요.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서 틈틈이 아이들과 상담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는 문장 완성하기 같은 상담지를 활용해서 미리 아이들과 상담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혹시 아이들이 내가 작성한 상담지를 만약에 상담 때 학부모님이 보았다 라고 하면 불편한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용에 따라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교사만 보고 상담에 활용하도록 합니다. 상담 준비 2단계, 학생 특징 관찰 및 기록하기입니다. 1학기 학부모 상담은 물론 학부모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걸 저희가 듣고 참고하는 시간이 주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교육 전문가로서 부모님들께 그동안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보였던 부분들에 대해서 객관적 정보를 전달을 해드리고 또 질문하셨을 때 적절한 피드백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아이들의 특징을 관찰을 하고 기록을 하는 것을 이게 매일매일 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저희가 수업도 진행을 해야 되고 업무도 진행해야 되고 수업 다 여러 가지 너무 많잖아요. 이 바쁜 중에도 아이들을 관찰할 수 있는 틈틈이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서 먼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당일 집중적으로 관찰할 아이들을 몇 명 정해서 집중 관찰하고 기록하기입니다. 우리 반 아이들의 특징을 관찰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전체 인원을 잘 살펴보면은 오히려 집중력이 분산돼서 아이들의 특징이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하루에 2-3명 또는 오늘은 1, 5등 이렇게 딱 정해서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관찰하면 아이들의 수업 태도라든가 생활 태도가 보이지 않았던 부분까지 아주 세세하게 관찰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관찰해 볼 것들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 둘째, 등교 수업뿐만 아니라 실시간 온라인 수업 그리고 이학스터와 같은 콘텐츠 수업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굉장히 우려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도대체 온라인 수업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 걸까? 궁금하다. 혹시 잘 참여를 못하는 건 어쩌지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라도 좀 기록을 해두면 우리 선생님은 심지어 온라인 수업에서 아이들의 특징까지 다 파악하고 있구나. 정말 전문가고 믿을만하다라고 신뢰를 쌓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등교 수업과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연계할 수 있었던 과제에서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부모님들께서 뭔가 궁금해하셔서 질문했을 때 저희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관찰한 사항에 대해서 나이스 누가 기록에 기록하기입니다. 물론 관찰 사항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선생님들께서 편하시는 어떤 여러 가지 양식에다가 기록할 수 있겠죠. 뭐 학급 일지라던가 상담 일지라던가 그런 것들도 다 다 좋은데 저희는 나이스 누가 기록도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학기 말 또는 학년 말에 아이들의 행동 특성을 이제 저희가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갑자기 적으려고 하면 생각보다 기억이 잘 안 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계속적으로 누가 기록을 해두면 이거를 상담 때도 쓰고 그다음 나중에 아이들하고 행동 특성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에도 훨씬 더 살아있고 구체적이고 세세한 기록까지 기록에 담을 수 있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록을 할 때 나이스 누가 기록에도 같이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상담 준비 1, 2단계에 걸쳐서 모두 준비가 완료가 됐다면 상담 신청서를 부모님께 이제 보내겠죠. 그리고 회신서가 올 겁니다. 회신서를 바탕으로 해서 상담 스케줄 확실하게 정해서 적어도 상담하는 것보다 일주일 전에는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학부모님께 몇 월 며칠 몇 시에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안내를 드리면 부모님께서도 준비하고 기다리실 수가 있겠죠. 자, 이걸 바탕으로 상담 진행을 할 건데 상담 진행 5단계는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 저희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담 진행 1단계. 구체적인 상담 시간과 목적 안내하기입니다. 먼저 학부모님 오셨을 때 이런 상담 시간과 목적을 안내드리는 이유는요. 명확하게 이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저희가 상담을 하기 위함인 거죠. 그리고 이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은 우리 상담의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잘 방향을 잡고 나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1학기 상담의 목적이라고 하면요. 부모님께서 자녀의 특징을 이제 선생님께 알려드리거나 또는 자녀의 교육과 관련해서 도움드리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께 여쭤보고 또 선생님은 교육 전문가로서 그동안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피드백 해드리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상담 진행 과정 2단계 아이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로 시작하기입니다. 상담 과정은요, 교사도 긴장되긴 하지만 부모님들도 굉장히 긴장된 마음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을까? 또는 내 눈엔 보이지 않는데 선생님 눈에 보이는 아이 어떤 문제행동 같은 건 없을까? 굉장히 우려하고 걱정되고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상담을 시작을 할 때 아이하고 관련된 긍정적인 스토리를 준비해서 이야기 들려드린다면 긴장과 경계의 마음을 내려놓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겠죠. 어머니 오늘 어떤 친구가 실수로 물 쏟았는데 땡땡이가 얼른 나와서 닦는 걸 도와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니까 너무 대견하고 고마웠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잘 살펴보고 계시구나.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긍정적인 분위기 형성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혹시나 처음 시작했을 때 긴장감이 있고 또 마음의 벽이 있다는 걸 허무는데 긍정적 스토리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이들의 긍정적인 사례를 한번 잘 살펴보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이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로 상담의 문을 열었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와 관련한 상담을 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 진행 3단계에서는요. 이렇게 여는 것이 좋아요. 학부모님 그러면 아이의 장점, 학부모님께서 생각하시는 아이의 장점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세요 라고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교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아이의 장점이나 강점도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학부모님께서도 충분히 이런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훨씬 더 마음이 좀 풀어지시면서 편안하게 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 진행 4단계 아이가 성장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입니다. 3단계에서 우리 자녀의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부모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런 장점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 우리 아이가 이런 점이 조금 걱정이 돼요.
또는 이런 부분을 좀 성장시키면 좋겠어요 하는 부분을 딱 한 가지만 정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어요 라고 제안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 우리 자녀의 어떤 장점이나 자랑거리를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 성장했으면 하는 부분 한 가지 얘기하는 것 정도는 부담 없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솔직히 이야기를 나누고 그거에 대해서 우선 선생님께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셨군요. 걱정이 되셨군요. 하고 나서 그렇다면 1년간 우리가 자녀를 중심으로 해서 부모님 그리고 교사 같이 협력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좋을지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또 실천할 부분이 있고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 따로따로 있을 수 있잖아요. 구체적인 방법과 계획에 대해서 같이 세워보고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같이 성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죠. 상담 진행 5단계. 학부모님께 격려의 말씀 드리면서 상담 마무리하기입니다. 사실 가정에서도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정말 학부모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하고 그 노력에 대해서 격려해 드리면서 이제 우리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학부모님, 저, 아이 이렇게 셋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상담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함께 성장하며 함께 격려해주는 건강한 공동체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두 가지 방향에서 1학기 학부모 상담 어떻게 하면 좋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팁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1학기 학부모 상담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시고 준비하시고자 하는 선생님께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